안녕하세요, bun구입니다. 와우. 자, 오늘 10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벌써 6시 44분이 지나고 있고요. 저는 건능bun구입니다. 지금 기온이 영상 6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온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춥다고는 느껴지지 않는 날씨. 그냥 뭐 선선한 정도. 바람도 살짝 불긴 하지만 추운 날씨는 아니네요.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또 토요일 주말이고 해서 아무튼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오늘. 어제 좀 일찍 자서 그런가요? 어제는 대략 제가 한 12시 정도 잠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시간 잔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날씨도 좀 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이쪽 하늘도 이렇게 밝아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가 나쁨입니다. 초미세먼지도 나쁨이고요. 오늘 같은 날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날씨도 살짝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 복장을 좀 잘 좀 챙기는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좋네요. 저는 요즘에 또 최근 들어서 양심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양심. 결국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판이 깔리고 그 안에서 좀 경쟁이 일어나고 뭔가 거기서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뭐든지 다 되는 것인가?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수단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약간 이런 문제. 거기에 양심이 개입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물론 그거를 또 따져서 생각해보면,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제3자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에서도 여기 별풍선 시스템 있잖아요. 흔히 뭐 줄임말로 별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완전 확 줄여서 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풍을 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아프리카 TV BJ들이 그렇게 재미있는 방송을 한 만큼, 말하자면 노력한 만큼, 그리고 그 이제 좋아해 주는 그런 이제 팬들이 생기고 그 팬들이 어떤 그 좋은 방송에 대한 이런 이제 보상 측면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방송해준 그 BJ를 위해서 별풍선을 이렇게 선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별풍선을 선물한다, 이게 획기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간혹 있긴 하지만 저쪽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 가면 거리에서 말이죠, 그냥 야외에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쇼 같은 걸 펼치고, 예, 즉석에서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관객들로부터 어떤 일종의 그런 이제 공연비 같은 거,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제 공연에 대한 어떤 대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부금 비슷한 그런 형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IT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함에 따라서 굳이 거리에 나가지 않더라도, 예, 모니터 상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 시청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 거기에, 예, 어떤 시청자들이 만족한 그런 대가, 예, 보상, 예, 이런 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윈윈입니다. 예. 그런 이제 방송인의 입장에서도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예,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즐거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예, 특정 그 가치에 대한 평가, 예, 또는 앞으로에 대한 또 격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런 선물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예,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대단히 좋죠. 그러면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예, 그런, 예, 사업자들도 그 플랫폼을 좀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예,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예, 그 수익이 사업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예, 선순환이 되게 만들면은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했거든요. 나쁠 게 없지 않아요. 예,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별풍선을 매개로 해서, 예, 이렇게 시스템을 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J들은 BJ들대로 열심히 하고요. 시청자들은 또 재미난 방송, 감동이 있는 방송, 예, 그런 방송을 찾아서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여기서 왜곡이 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간혹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도 일부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좀 추정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100% 이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팩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 그런 추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나 요즘에 크루 방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크루 멤버들이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일종의 경쟁을 하듯이 그 안에서, 예, 이렇게 헤쳐가는 그런 방송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경쟁의 대상은 결국은 별풍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각 BJ들의 팬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BJ들의 팬덤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 자체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팬덤이 형성되지 않은 그 해당 방송인 BJ가 말이죠,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BJ들, 이른바 메이저 BJ 또는 메이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특정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BJ들하고 합방을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가족이 말이죠, 가족 중 한 명이 마치 팬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말이죠, 별풍선을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해당 BJ가 그거를 모른 척 하면서 자신의 팬이라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런 BJ와 팬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사실은 그 팬은 가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분이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 팬이 선물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그 안에서 별풍선 경쟁도 있기 마련이죠. 소위 말하는 큰 손들, 그 분위기 자체, 그 방송방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팬덤의 대결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족이 쏘든 누가 쏘든 뭔 상관이냐, 가족은 팬이 못 되느냐. 가족이 팬이 될 수 있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자녀도 될 수 있고요, 형제도 될 수 있고 사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삼촌, 숙모, 고모, 이모, 뭐 다 될 수 있죠. 친구도 될 수 있고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해당 BJ의 팬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시청자, 다수의 시청자들은 속였다는 거죠. 다수의 시청자에게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런 이제 별풍선을 선물하는 시청자, 그 팬한테, 그 팬이 자신의 아버지 또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으면 돼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속이고 진짜로 불특정 팬인 것처럼 해서 해당 BJ 자체도 속이면서 그렇게 선물을 해왔다면, 그거는 그 BJ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BJ가 실제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왔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풍선을 쏘게 만듭니다. 그 풍선이요. 가족들이 쏜다는 거는
그 가족이 어떤 비용을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별풍선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끼리 어떤 금전 거래를 한다면 굳이 별풍선을 거칠 이유는 없겠죠. 그냥 현금으로 주고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어머니랑 뭐 딸 사이라면, 또는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그 상대, 그 해당 선물을 하는 팬이 누군지 밝히지를 않고,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밝히지 않고, 특정 그냥 팬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말이죠, 음원 사재기라고 해가지고 각종 그 어떤 음원 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멜론이라든지 뭐 진이라든지 바이브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요. 요즘에는 음반 판매량으로 가수들의 어떤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음원이 스트리밍 된 횟수에 따라서, 음원이 다운로드 된 횟수에 따라서 그 가수들의 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음반 시장, 음악 시장이 디지털화 된 이후부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부 말이죠, 특정 가수들,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가수들이 말이죠, 갑자기 음원 다운로드 횟수라든지 그 스트리밍 횟수가 다른 가수들을 제치고, 심지어는 아주 막 그 유명 가수들, 이번에 이제 음반이 발매된 그런 가수들을 제치고 갑자기 막 1위에 올라가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보통은 가수들의 노래가 알려지고 그 노래가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적어도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한 몇 주씩은 걸리게 돼 있죠. 요즘에 워낙에 이제 막 역주행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역주행되는 음원들도 몇 주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음원 순위 최상위권에 올라오고, 심지어는 그 가수의 노래가, 그 가수가 말이죠, 그렇게 많이 알려진 가수도 아니고요. 그 음원 자체도 사실 다른 데를 통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얻은 음원도 아니라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하게 그 음원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내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과학적인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있죠. 거기서는 이렇게 음원 사재기를 하는 그런 행위를 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을 저지르면 제재를 받습니다.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음원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시장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순위를 누구나 돈만 있으면
음원 사재기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위가 제대로 된 순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공사 현장을 좀 이렇게 지나가고요. 선택 일정으로 짜면 되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인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돈 있어서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 예전에 그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조선 후기 실학자죠.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면 허생이 어떤 자본주의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명절에 필요한 명절 상에 올려야 되는 그런 필수 재료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뭐 어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사재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규제법이 나오기 전에 조선 시대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털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막 잠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사용이 된다면 바로 독점의 폐해.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뭐든지 다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갈증을 느끼는 부분,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공정한 룰에 의해서 뭔가 반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내 행동이 정당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한 룰과 그 룰에 대해서 임하는 그런 똑같은 공정한 태도,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돼요. 별풍선을 뭐 10,000개를 선물을 하든 10만 개를 선물하든 100만 개를 선물하든 간에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뭐 어머니다, 아버지다, 뭐 친구다, 동생이다, 팩트를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선물하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어떤 불특정 팬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별풍선 시스템 자체를 좀 왜곡하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선물하든 누가 쏘든 뭔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누가 선물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족이 그렇게 많은 양의 별풍선을 선물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지 그 별풍선 선물에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 효과를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참 공정성이 무너졌다. 2019년도부터였던가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였던가요? 참 끔찍한 어떤 사람들의 그런 행위, 생각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뭔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돼야 될 이런 이제 공간들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그런 의미를 잊으면서 이렇게 그냥 단지 돈이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짜 살아남을 길이 없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점 규제법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한다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오늘은 걷는 풍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좀 미세먼지가 아침에 심하고요. 날씨 자체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야외 활동할 때는 뭐 미세먼지 일교차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해서 복장 갖추고 이렇게 활동에 임하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